네, 안녕하십니까. 소리물리 4장 편미분 네 번째 강의는 편미분의 응용, 그래서 편미분의 응용 중에 이제 연력학 문제,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연습 문제 25번인데, 우리가 그 연력학, 우리가 보통 이제 음함수라고 하는 음함수의 미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연력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력학적 항등식, 이제 연력학을 배우게 되면 연력학적 항등식 같은 걸 많이 공부를 할 텐데, 그게 이제 보통 음함수의 미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습 문제 25번은 뭐냐면, 어떤 함수가 x, y, z의 함수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f of x, y, z는 0.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implicit function, 음함수라고 했죠. 이렇게 음함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서로 x, y, z가 서로의 함수예요. 그래서 x는 y하고 z의 함수일 수 있고, y는 뭐 x하고 x는 y, z 함수일 수 있고, y는 x, z 함수일 수 있고, 뭐 z는 x하고 y 함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그 implicit한 펑션, 음함수의 경우에 y를 x에 대해서 partial derivative, 편미분을 취하는데 z를 픽스 시키고 z를 일정하게 해서 y를 x로 미분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z를 일정하게 하고 x를 y로 미분할 때 이 값을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x가 일정할 때 y를 z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y가 일정할 때 z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 찾는 문제가 연력학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음함수 fxyz는 0이라고 하는 음함수의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토탈 데리버티브는 우리가 이제 df는 0, 그게 이제 토탈 데리버티브가 f of xyz가 0일 때 양변의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df는 당연히 0이 되는데, 이때 df는 뭐냐면 x에 대한 미분도 해줘야 되고 y에 대한 미분도 해줘야 되고 z에 대한 미분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f는 partial f, partial x dx 더하기 partial f, partial y dy 더하기 partial f, partial g dg. 우리가 이제 그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f of x,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f of y,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f of z,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 기호를 그 음함수의 토탈 데리버티브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찾아야 돼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이 기호는 뭐냐면 z가 일정할 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줘라, 이런 얘기니까 결국은 뭐냐면 z가 컨스탄트일 때의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z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죠? dz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df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dz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dz가 0이면 요 놈이 0이 되니까 f of x dx 더하기 f of y dy는 0이다. dz가 0일 때는 f of x dx 더하기 f of y dy가 0이다. 다시 말해서 요 놈을 정리를 해주면 dy dx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요 놈은 마이너스 f of y분의 f of x 하고 같다. 이 식은 뭐냐면 z가 일정할 때의 y와 x의 관계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dy dx는 마이너스 f of y, f of x는 결국은 뭐냐면 파셜 데리버티브로 나타내주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데 z가 일정할 때 계산한 결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partial y, partial x의 constant z는 마이너스 f of y 분의 f of x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x하고 y를 바꿔준 거잖아요. z는 일정하고 x하고 y를 바꿔줬을 때는 여기 또 x하고 y만 바꿔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partial x, partial y
at constant z는 마이너스 f of x분의 f of y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y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 x를 일정하게 두고 편미분해라 이런 얘기니까 이때 x가 일정하니까 dx는 0이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f of y dy 더하기 이건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z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데 y를 일정하게 해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y가 일정하니까 dy는 0이 되고 요거 이제 dx가 0이 되는 경우는 똑같이 얘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0이니까 이거 f of y dy 더하기 f of z는 dz를 만족을 해야 되고 요거로부터 이거 y를 z로 미분을 해주면 dy dz는 마이너스 f of y분의 f of z 그래서 이 기호는 뭐라고요? y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데 x가 일정할 때 해줘라. 그래서 그 얘기는 dy partial y partial z at constant x는 마이너스 f of y f of z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partial z, partial x at constant y는 마이너스 f of z분의 f of x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partial derivative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놈을 미분할 때 어떤 놈 이 아래 첨자, 이 대괄호의 아래 첨자는 항상 이놈을 일정하게 해라 이런 기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낀 어떤 x, y, z의 음함수로 주어진 놈을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df는 f of x dx 더하기 f of y dy 더하기 f of z dz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뭘 구했냐면 어떤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줄 때 z를 픽스를 시켜주면 그 놈은 이제 요놈 마이너스 f of y분의 f of x 뭐 이런 식으로 따따따 해서 쭉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partial x, partial y at constant z 곱하기 partial y, partial x at constant z 이러면 뭐죠?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다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얼마가 됐냐?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두 경우 모두 z를 일정하게 뒀을 때 그럼 dx, dy at constant z는 마이너스 f of x분의 f of y가 되고 그 다음에 요놈 dy, dx at constant z는 마이너스 f of y분의 f of x가 되니까 두 놈을 곱해주면 1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볼 때 뭐 캔슬 되는 것 같아서 1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이 됐죠? 내가 예측한 거하고 똑같이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y를 다시 z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z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마치 우리가 이제 체인 룰을 썼는데 그때는 컨스탄트가 이제 좀 달라졌어요. x를 y에 대해서 미분해줄 때는 z가 일정하고 y를 z에 대해서 미분해줄 때는 x가 일정하고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 취해줄 때는 y가 일정하게 했을 땐 여기 있는 거 제가 색깔로 취한 게 그 결과입니다. 요 놈은 마이너스 f of x분의 f of y 곱하기 마이너스 f of y분의 f of z가 될 테고 요 놈은 마이너스 f of z분의 f of x를 해주면 요 놈이 다 캔슬 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그냥 1이 될 것 같은데 얘처럼 그냥 플러스 1이 될 것 같은데 요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는 given u가 x하고 y의 함수고 y는 x하고 z의 함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시오. 그래서 u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데 y가 일정할 때가 아니라 x에 대해서 u를 편미분을 취해 줬는데 z가 일정할 때예요. 그 경우는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해 줬을 때 y가 일정할 때의 결과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요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du, dx의 constant z는
du dx at constant y 플러스 du dy at constant x 곱하기 dy dx at constant z 하고 같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해하셨죠? 지금 핵심은 뭐냐면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데 z를 일정하게 할 때하고 y를 일정하게 할 때는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u는 x하고 y의 함수로 주어졌다면 요 놈을 우리가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죠? du는 x에 대한 미분과 y에 대한 미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du는 du dx at constant y dx 더하기 du dy at constant x dy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우리가 이제 y라고 하는 놈은 x하고 z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y는 또 x하고 z의 함수니까 요 놈의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dy는 dx하고 dz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y는 dx하고 dz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dy는 dy dx at constant z가 일정할 때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고 dx 더하기 dy dz at constant x가 일정할 때 y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는 요거 곱하기 d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펑션이 멀티 베리어블로 주어졌을 때 그놈의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u는 dx하고 dy의 함수로 나타내주고 dy는 dx하고 dz의 함수로 나타내주니까 이 dy 자리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u는 x로 미분을 해주는데 z가 일정할 때니까 u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x하고 z의 함수로 나타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dy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요 놈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du는 어떻게 쓸 수 있죠? du는 partial x, partial u, du dx at constant y dx 더하기 du dy at constant x에다가 dy 자리에 요 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dy dx at constant z dx 더하기 dy dz at constant x dz. 그러니까 이 놈은 결국은 뭐냐면 x하고 z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x끼리 묶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묶어주면 du dx at constant y 더하기 du dy at constant x 곱하기 dy dx at constant z의 dx 그 다음에 dz 부분은 du dy at constant x 곱하기 dy dz at constant x의 dz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있는 그 대괄호로 나타낸 부분이 뭐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데 편미분해 주는데 z를 일정하게 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놈은 요 놈은 뭐하고 같으냐면 du dx at constant z dx하고 같을 테고, 얘는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du dz at constant x dz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 부분 du dx at constant z는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요 놈하고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놈은 du dx at constant y 플러스 du dy at constant x 곱하기 dy dx at constant z하고 같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u dz at constant x는 그럼 뭐하고 같아야 되죠? du dy at constant x 곱하기 dy dz at constant x가 바로 du dz at constant x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력학 문제 풀면 이런 식의 연력학적 항등식, 보통 우리가 이걸 막스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관계식을 너무 많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u가 x하고 y의 함수고 y는 x하고 z의 함수일 때 u는 x하고 y의 함수지만 이 y가 x하고 z의 함수일 경우에 그때 우리가 du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앞에서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du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du dx의 constant y 더하기 du dy constant x times dy dx의 constant g dx의 따따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고, 요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이제 이놈을 진짜 연력학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보통 이제 이 S를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는 엔트로피를 S로 나타내죠. 엔트로피가 V하고 T의 함수, 볼륨과 최적과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고, 이 온도, 그 부피, 최적은 압력, P와 T의 함수로 주어지면, 엔트로피는 V하고 T의 함수지만 이 V가 다시 압력과 템퍼러처의 함수로 이게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놈하고 우리가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U 자리에 우리가 S를 넣을 수가 있고, X의 역할, X라고 하는 변수의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템퍼러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Y의 역할을 해주는 게 볼륨, 그리고 이제 Z의 역할을 해주는 게 프레셔, 압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DS를 우리가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U 자리에 S, X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T, Y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V, 그 다음에 Z 자리에는 pressure 이게 들어가면 되니까 DS는 S가 부피하고 온 템퍼러처의 함수인데 부피가 압력과 템퍼러처의 함수로 주어질 때 S에 대한 토탈 데리버티브는 ds dt at constant volume plus ds dv at constant temperature, 그 다음에 dv dt at constant pressure dt 더하기 ds dv at constant temperature dv dp at constant temperature 하고 d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변수를 다 그 연력학 문제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ds dt at constant pressure는 ds dt s를 u를 x로 미분해 주는데 z가 일정할 때, 그쵸? z가 일정할 때 계산한 결과는 요 놈하고 같은 거죠. du dx at constant z는 요 놈하고 같으니까 이 놈도 ds s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해 주는데 프레셔를 일정하게 해준 놈은 요 놈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s dt at constant pressure는 ds dt at constant volume,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해 줄 때 압력을 일정하게 할 때하고 온도를 최적을 부피를 일정하게 할 때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할 때의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를 미분할 때 압력을 일정하게 할 때는 최적을 일정하게 할 때 플러스 이남이 더 들어온다. ds dv at constant temperature and times dv dt at constant pressure가 더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를 프레셔로 미분해 주는데 템퍼러처를 일정하게 해주면 그놈이 요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dsdp at constant temperature는 dsdv at constant temperature times dvdp at constant temperature.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어떠한 음함수가 오더라도 그놈의 이제 토탈 데리버티브를 취하고 그때 우리가 어떤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한 값들이 어떤 식의 관계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전미분, 편미분, 음함수 등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우리가 다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관계식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력학 엔트로피가 볼륨과 템퍼러처의 함수고 볼륨은 압력과 템퍼러처의 함수로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방금 학습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게 이제 비열입니다. CP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의 비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압 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압 비열은 TDS DT at constant pressure,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해 준 다음에 그놈을 템퍼러처로 곱해주면 그놈을 우리가 정압 비열이라고 하고,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할 때 볼륨을 일정하게 해서
온도로 편미분을 해주고 템퍼러처를 곱해주면 그놈을 우리가 정적 비열, 부피를 일정하게 했을 때 비열과 요놈은 이제 압력을 일정하게 했을 때 비열,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인데 그 정압 비열 빼기 정적 비열이 TdS dV at constant temperature, dV dt at constant pressure가 됨을 증명하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거 다 활용해 주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S를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를 미분해주고 프레셔 압력을 일정하게 할 때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해 준 값은 부피가 일정할 때 엔트로피를 템퍼러처로 미분해 줬을 때 플러스 요놈이 더 붙는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양변에 이제 템퍼러처를 곱해주면 T ds dt at constant pressure는 T ds dt at constant volume 플러스 T ds dv at constant temperature times dv dt at constant pressure가 되니까 요 놈이 바로 정압 비열이 되고 요 놈이 바로 정적 비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압 비열 빼기 정적 비열은 뭐냐면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인 룰, 그 음함수, 파셜 데리버티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학문 분야가 우리가 연력학 단원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나중에 이제 연력학 배울 때 이거 수리물리 시간에 이런 거 배웠는데 한 번 더 찾아볼까 하고 꼭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4-18 최대 최소값 문제에서 편미분의 응용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놈의 1차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은 이 경우에 이제 두 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f 프라임 of x를 해주면 1차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은 뭐냐면 그게 그 값이 그 지점이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거나 맥시멈이 되거나 아니면 미니멈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극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리마라고 하는 게 극값, 미니멈 혹은 맥시멈인데 그걸 계산해주면 얘는 x에 대해서 1차 미분해주면 3x 제곱 빼기 6x가 되니까 그놈이 0이 되는 x를 찾으면 x가 0 또는 2일 때잖아요. 0 또는 2일 때 x가 0일 때 값이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당연히 이제 x가 0일 때가 극대고 x가 2일 때가 극소, 미니멈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상상하기가 어려우면 이 함수만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미니멈 값은 어떻게 찾냐면 미니멈은 세컨 데리버티브를 했을 때 세컨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지점이 미니멈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2차 미분을 해주면 얘는 6x 빼기 6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요는 이게 0보다 큰 x가 뭐냐면 얘는 이제 x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세컨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크려면 x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솔루션이 0 또는 2 중에서 x가 1보다 큰 놈은 2잖아요. 그래서 x가 2일 때가 로컬 미니멈이 되고 그 다음에 세컨 데리버티브가 0보다 작을 때가 로컬 맥시멈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이제 함수 극대극소를 찾을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변수,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x하고 y로 주어지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x하고 y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주면 이 놈이 바로 말 안장과 같은 새들과 같은 말 안장 형태의 함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말 안장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요 지점인데 요 지점을 우리가 새들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들 포인트를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도 2차 변수 이거는 이 변수 함수잖아요. 이 변수 함수의 로컬 미니멈도 이 경우는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1차 미분이 각각 0인 지점을 찾아주면 그게 로컬 익스트리마 로컬리 극대 또는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f of x를 해주면 이 놈은 2x가 나올 테고 그 놈이 0인 지점 그 다음에 y 값을 y에 대해서 그 편미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y가 되잖아요. 그게 0인 y를 찾아주면 되는데
요걸 만족해주는 x하고 y는 0, 00입니다. 그 00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 지금은 이제 극값을 찾아준 건데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려면 여기 1차 변수 함수 한 1변수 함수의 경우에 세컨 데리버티브까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컨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x에 대한 2차 미분을 취해주면 2가 되고 그 놈은 0보다 크니까 요 놈은 그 세컨 데리버티브가 0보다 크면 요 놈이 미니멈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2차 미분을 취해주면 그 마이너스 2. 세컨 데리버티브 y 방향으로 세컨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이거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x에 대해서 2차 미분을 취해준다는 얘기는 이쪽이 x축이니까 얘는 x에 대해서 x라고 하는 그래프 x 방향을 따라서 2차 미분을 취해주면 이거 미니멈을 주는 거잖아요. 반면에 y 방향으로 이게 이제 y축이니까 y 방향의 그래프를 따라서 2차 미분을 취해주면 얘가 맥시멈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은 얘가 미니멈을 주지만 이쪽으로 우리 미분을 해주면 얘가 맥시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새들 포인트를 찾는 거는 그 수식이 있는데 요 놈은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2차 미분 그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미분해 준 놈, 그 다음에 요 놈은 yy, 이 놈은 xx가 아니고 yy가 돼야 되는데 제가 왜 yy보다 그냥 쓰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이걸 헤시안 디터미넌트라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헤시안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새들 포인트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보통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계산해주면 결국은 x하고 y가 다 0이 되는 지점이 새들 포인트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미니멈을 찾고 맥시멈을 찾는지 변수들이 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제는 뭐냐면 부피는 V로 일정하고 바닥이 없는 천막의 면적을 최소로 만들기 위한 세타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제가 이렇게 천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바닥은 천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주변만 요, 요 직사각형과 요 삼각형은 지금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면적을 최소로 해서 만들기 위한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 바닥이 없는 천막의 면적을 최소로 만들기 위한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하려면 좀 부피는 이 천막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천막의 부피는 삼각형의 면적 곱하기 쭉 이거 L만 해주면 되네요. 이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W 곱하기 이거 삼각형의 높이는 W의 탄젠트 세타 이게 삼각형의 면적이잖아요. 곱하기 L 해주면 우리가 이제 LW 제곱 탄젠트 세타가 이 천막에 바닥이 없는 천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저 부피가 되는 거고 바닥이 있고 없고 간에 이제 부피는 그렇게 될 테고 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천막의 면적을 계산해 줄 때는 바닥의 면적은 빼줘야 돼요. 바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닥의 면적은 삼각형의 면적 두 개가 있을 테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두 개가 있을 테니까 2 곱하기 삼각형의 면적 더하기 2 곱하기 이 직사각형의 면적 해주면 천막의 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면적을 A라고 하면 2 times 삼각형의 면적이 W제곱 탄젠트 세타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L 곱하기 S잖아요. 그래서 2 times L 곱하기 S가 되는데 요 한 변의 이 S라고 하는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W 그죠? 코사인 세타분의 W 그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S라고 하는 놈이 코사인 세타분의 W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 L 자리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EW 제곱 탄젠트 세타고 그 L 자리에 제가 이 부피 나누기 W 제곱 탄젠트 세타 그 W 제곱 탄젠트 세타분의 부피를
뒤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EV 나누기 W 코스 W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해 주면 W 사인 세타분의 EV가 됩니다. 이렇게 해준 면적을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면적은 W와 세타의 함수가 되는 거고 V는 우리가 일정하게 부피는 컨스탄트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면적 A는 W하고 세타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그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V가 일정할 때 A는 W하고 세타의 함수로 주어질 때 이 면적을 최소로 하게끔 해주는 세타를 구하시오. 면적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요 놈은 우리가 1차 미분 정도만 해서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놈은 이제 그러면 얘는 이변수 함수니까 A가 오메가 W 방향으로 1차 미분도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dA, dW, A를 W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해주면 얘는 당연히 4W의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W분의 1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W 제곱분의 1이니까 이놈이 이제 마이너스 W 제곱 사인 세타분의 2V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0이 되게끔 해주는 W를 찾아주면 어떻게 되죠? 요놈이 0이 되게끔 해주는 W는 W 3승은 2 사인 제곱 세타분의 V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타 방향으로 A를 미분해줬을 때 그놈이 0이 돼야 돼요. 그 미니멈 우리가 이제 익스트리멈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탄젠트를 미분해주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세크 제곱 세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인 세타분의 1을 미분해주면 이제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삼각함수의 미분을 좀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정리해주면 세타 A를 세타 방향으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했을 때 W가 만족해주는 관계식은 W 3승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V의 코사인 3승 세타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얻은 W는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놈하고 이놈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 제곱 세타분의 V 코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V 코사인 3승 세타가 되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이 일은 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걸 만족해주는 세타는 세타가 45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세타가 45가 될 때 가장 이 텐트의 면적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최대 최소값 문제에서 라그랑지 곱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